안녕하세요. 사실가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상반기 투자가 거의 다 종료가 됐는데, 지금 현금화 시킨 거는 어디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뭐 마땅히 할 곳이 보이지도 않고, 그냥 팔고 있는 족족 다 현금화 시켜서 아마 월요일에는 한 1억 정도 빼서 시드를 많이 줄여놓을 생각이에요. 당연히 뭐 엔화 쪽에 투자되어 있는 거는 그냥 엔화 상태로 둘 뿐이고, 뭐 딱히 투자할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엔화 자금은 뭐 어떻게 그냥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좌에다가. 그리고 국장에 있는 거 1억 정도 뺄 것 같고. 그러니까 시드를 전체적으로 좀 줄일 거예요. 지금 어디다 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게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1분기가 거의 끝났죠. 그래서 사실 1분기가 많은 분들이 좀 투자가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 1분기에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거는 어떤 부분에서 포착한 게 유효했는지 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리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미래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투자 수익 보는 게 있는데 보면은 올해 제가 3,200 정도 수익이 났고 요번 달이 2,00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요게 이제 그 엔화 니케이 고버스 판 거 그냥 그거겠죠. 그다음 테슬라 3,000 샀던 것도 그냥 2.6% 먹고 뺀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가 팔고 나서도 많이 올랐어요.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보니까 테슬라만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번에 보면은 테슬라만 빠져가지고 좀 짜증났었는데. 여기서 아무튼 뭐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뭐 그냥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달러로 바꿀 때 제가 환율이 55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60원 넘었으니까 뭐 환차익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달러 3천도 딱히 움직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샤이 같은 거 사서 SHY 사서 한 뭐 이자 받는 정도로 그냥 파킹해 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심심하면 저녁에 아니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나스닥 이번에 투자하고 하니까 이게 낮에는 낮대로 계속 주식을 하게 되고 밤에도 계속 봐야 되니까 제가 제주도 여행 갔어도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하루에 진짜 두세 시간씩 자면서 해서 피부가 작살이 났어요, 지금. 트러블 너무 올라와가지고 막 FOMC 하는 날은 거의 못 잤어요. 밤새 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 나스닥까지 하는 거는 제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장까지 하는 거는. 차라리 국장에서 미국장을 투자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 국장에서 미국 투자하는 거는 지수 투자니까 사실 그건 뭐 하루에 변동폭이 커봤자 막 맥시멈 3%잖아요. 3% 바뀌면 우리 엄청 많이 변동한 거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S&P 500도 아니고 나스닥을 해도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있진 않거든요. 밤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또 하필이면 여기다 막 포지션 공개도 하고 자 이래가지고 원래 포지션 공개를 안 했던 건데 포지션 공개를 하다 보니까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나스닥 투자가 아무튼 한 일주 정도가 되게 고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해보고 느낀 거는 미장까지 하는 거는 좀 어렵겠다. 그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달러 300, 3천 아무튼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SHY 그 샤이 넣어가지고 그냥 파킹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올해 상반기가 되게 1분기가 되게 투자하기 좀 좋았는데 어떤 부분이 제가 유효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거는 요거만 딱 남아있는 거 요거 남아있어요. 엔화로 지금 산 나스닥 8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요거는 정확히는 제가 이렇게 쭉 뿌려요. 이게 15분 지연이어가지고 한 방에 다 이렇게 매도를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뭐 조금씩 나눠가지고 위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물망처럼 풀어놓는데 금요일에 제가 올려놓은 금요일에는 낮 중에는 미국 선물이 빠졌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안 팔리고 진짜 위로 이렇게 쭉 걸어놨었는데 이게 안 팔리고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다시 밤이 되니까 올라서 손은 만기였는데 0.4%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2, 3% 정도 월요일에 아마 장시 시작하면 2, 3%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천천히 팔고
예, 그냥 1분기는 종료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요즘에 제가 자꾸 하는 거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제가 보는 종목들이라던가 지금 이거 보고 있고 뭐 프로그램 상황이 어떻게 돌고 있고 거래원에 누가 잡히고 있고 어떤 창구에서 뭐 얼마 속도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거 뭐 샀다 팔았다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어 국장이 생각보다 저는 막 무너지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가지고 조금 개별 종목을 트레이닝 해보려고 종목을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은 종목이 첫 번째가 현대 일렉트릭이고, 두 번째가 삼성물산, 세 번째 삼성 SDI, 네 번째 두산 바켓, 다섯 번째 LS, 여섯 번째 LS 일렉트릭. 요 종목들을 지금 추적해서 보고 있고, 한화도 제가 원래 보고 있었는데, 하나 오션이랑 또 뭐 있죠? 하나 엔진이랑. 그거는 이제 금요일에 뭐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그 종목인데, 그건 이제 먹고 빠졌으니까 그냥 버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걸 계속 좀 알려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렇게 종목을 몇 개 좋은 종목을 찾아놔야 미끼를 이렇게 던져놔야 그러니까 그 미끼를 선별하는 것부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여섯 가지 종목도 자 이걸 뭐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쭉 적어놓고선 어느 창구에서 누가 얼마 평단 얼마에 몇 주 매입했다 이걸 쭉 다 적어놓거든요. 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JP 모건에서 35만 원대에서 6만 5천 개, 모건 서울에서 33만 개, 아니 33만 원에서 10만 개, 뭐 이렇게 쭉 평단을 적어놔요. 그다음 다음 날 되면 여기 쭉 업데이트하고 이걸 수기로 엑셀 안 쓰고 그냥 수기로 해놓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게 좀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어차피 제가 그 뭐 100명 있는 방에다가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뭐 그거 따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이렇게 쭉 계속 알려주다 보면은 종목 찾는 거 도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제가 베트남에 놀러 갔을 때 여러분이 종목 막 쭉 불러주면 제가 이렇게 걸러주고 했었잖아요. 그때 수익 많이 냈었잖아요, 우리. 그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개별 종목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할 게 없거든, 지금. 투자를 할 데가 없습니다. 저 이거 월요일에 다 팔고 나면 그냥 현금으로 한 3, 4억이 그냥 남아 있어요. 진짜 어디다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 저렇게 지금 계속 저게 한 게 한 한 달 정도 지금 트래킹을 한 건데 딱 하나 오션이 제외되는 바람에 좀 데이터가 좀 부족해졌어요. 지금 제가 솔직히 주력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현대 일렉트릭이고 삼성 SDI 요 두 개가 완전 이거 두 개는 거의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 도는 속도 어느 창구에서 평단 얼마로 그런 걸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월요일에 팔고 나면은 저는 일단 깡통 됩니다. 뭐 포트에 뭐 따로 넣어놓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상반기에 투자를 갈랐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투자가 좋았던 이유는 저는 일단 엔화 투자를 작년부터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렸죠. 엔화 사야 될 것 같다고. 그 저는 사실 저기 지금 막 대통령이 막 저렇게 돼가지고 원화에 대한 불신이 제가 엄청 컸잖아요. 뭐 여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원화는 오늘이 제일 비쌉니다. 오늘이 제일 비싸다. 원화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외화로 사고 싶었는데 그 중에 엔화가 딱 눈에 들어왔던 거고 엔화? 차트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은 제가 연초에 보세요. 158, 158엔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화가 엄청 쌌어요, 저 때. 그래서 제가 157엔에 샀습니다. 상단 158, 끼케야 158로 본다. 근데 157, 158 찍고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요거는 진짜 거의 그냥 뭐 99% 맞춰가지고 엔화 진입은 좋았고 환전한 다음에 환전하자마자 니케이 곧버스를 샀죠. 해서 보면은 뭐 엔달러 환율이랑 같이 움직여요, 그냥. 엔화가 강세로 돌면 니케이가 빠지고 엔화가 약세로 돌면은 니케이 올라가고 근데 그
N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게 미국 10년물의 움직임이었다고요. 최근 6개월 동안 N달러 환율을 보면은 N달러 환율이랑 미국 10년물이랑 그대로 움직입니다. 미국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엔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이니시에이팅은 미국 10년물이 내려올 거라는 어느 정도의 전제가 그러니까 이니시에이팅이 거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엔화로 마침 가긴 했지만 실제 이니시에이팅이 걸리는 거는 미국 장기 금리가 내려올 거다라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미국 장기물이 내려올 거야. 그럼 먹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뭐 TMF, TLT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 뭐 그러니까 미국 10년물이 내려올 거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전제로부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엔화를 사는 걸 택했던 거고, 예, 실제로 이제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미국 10년물이 쭉 내려오면서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돌았고, 엔화가 강세로 돌다 보니까 니케이가 같이 빠져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진입 시점은 사실 요거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 거죠. 엔화로 바꾼 다음에 니케이 고퍼스 사는 언제 살 거냐 보면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38,000하고 4만 사이에서 계속 채널링으로 그리고 있었고, 근데 요번에는 38,000을 깰 거다라고 저는 봤던 거고, 그게 이제 일본 뭐 인플레 같은 게 막 높게 찍히고, 요 앞에 있는데 보면은 일본 인플레가 높게 올라 떠서 날아가고 있었죠. 보면은 작년 12월부터 이미 3.6 찍으면서 높게 나왔고, 제가 들어가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4%가 찍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7. 이러면서 일본의 인플레도 높게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뭐 금리 인상도 나왔고, 일본이 지금 50bp인데 이게 며칠 전에 또 문제가 생긴 게 이시바 총리가 상품권을 돌렸는데 그게 또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뭐 로비한 것처럼 돼가지고 정치금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원래 이게 일본은 절대 그 선거를 앞두고 금리 정책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랬어요. 과거에 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금융 정책을 운영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6월하고 7월에 선거가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중순에 안 할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저 트럼프 뭐야 저기 상품권 삽질을 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정책을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일본 국민들은 이러나 저러나 금리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를 강세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엔화가 강세되기를 원해요. 그런 요인 때문에 혹시나 25bp를 중순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례적으로. 그런 게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때 이 인플레가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일본 국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던가 이시바 총리가 나와서 하는 거, 우에다 총재가 나와가지고 하는 발언들을 다 종합했을 때 엔화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그때 그 영상을 올렸던 거였죠. 그래서 엔화로 바꿨고, 실질적으로 진입을 하는 가격을 정했던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48,004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제가 여기 들어갔죠. 4만 찍으러 갔을 때. 여기. 여기. 1월 말쯤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20% 수익이 난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엔화 투자. 장기 금리가 내려올 텐데,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가 내려올 텐데, 그러면은 달러가 약세로 돌 거고, 미국 10년물이랑 달러 인덱스도 그대로 같이 움직입니다. 10년물이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로 되고, 10년물이 내려가면 달러가 약세로 되고,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최근 6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 움직였어요. 해서 10년물이 내려간다는 전제에서 저는 엔화 투자로 갔던 거고, 엔화 투자를 하면서 엔화 강세에 따른 니케이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곧버스를 찍었고, 그래서 요게 좀 주요해서 여기서 좀 수익이 많이 났죠. 2천 정도가 여기서 났으니까요. 두 번째, 달러, 빗달러. 이거는 여기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3월에 들어가지고
독일이 갑자기 풀었죠. 재정준칙 바꿔가면서까지 국방비 한정으로 뭐 이렇게 부채를 좀 더 질 수 있다. 이걸 풀면서 미국, 그러니까 독일의 장기 금리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됐어요? 유로화가 강세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유로화가 왜 강세로, 이거 뭐가 먼저냐의 문제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유로화가 강세로 돈 이유는 유럽 쪽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었어요. 작년까지 라가르드가 했던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백미러 보면서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그나마 좀 괜찮았고, 왜냐면 스페인은 일단 관광 산업이 너무나 잘 되고 있었고, 서비스 쪽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은데 관광이 잘 되다 보니까 얘네는 생각보다 안 무너졌어. 근데 제조업 중심인 뭐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쪽들은 GDP가 다 꼬라박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유로화 쪽 유럽 EU 은행에서 일찍부터 좀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미국은 인플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금리 많이 내릴 것처럼 하다가 얼마 안 내린다고 하니까 예, 상대적으로 유럽 쪽이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데 왜 유로가 왜 강세야? 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요즘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돈이 있어요. 보면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유동성 플로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그 유동성이 가면은 그 나라 화폐가 강해지는 거예요. 얘 보세요, 지금. 유로화 달러 환율입니다. 초록색이 나스닥이에요. 작년 말부터 이 8월부터 보세요, 한번. 요 제가 선 그은 걸로 딱 데칼코마니로 움직이죠. 유로화가 강세로 가면은 나스닥이 빠져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다가 유럽이 지금 돈을 막 푼다고 하니까 유럽 쪽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사람들이 유로화로 환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 유로화가 강세가 됐고 상대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던 돈이 유로화로 바꿔서 유럽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럽 쪽 이거 유럽 증시를 제가 들고 갔어야 되는데 유로스톡스 보면은 날라갔단 말이에요.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유동성 플로우가 미국에 있다가 유럽 쪽으로 넘어갔다. 왜? 유럽 쪽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완화 정책으로 계속 돌리고 있었고 최근에 독일까지 이렇게 재정 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 부양책을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 정책이죠. 작년 말부터는 금융 정책이 유로화에 대한 수요를 늘렸는데 재정 정책까지 이렇게 따라주다 보니까 엄청난 자금이 유럽 쪽으로 돌아 나갔다. 그래서 사실상 유동성이 나스닥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증시에서 저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작년 말에는 11월 5일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트럼프가 이제 막 감세 막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야 유럽 쪽에다 뭐 미국에다 투자하자 하면서 생각보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엄청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는 달러 강세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정말. 그랬던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유동성이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면 완전 딱 데칼코마니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나스닥이 올라갈 때 유럽이 뭐야 유로화가 약세로 돌고 다시 올해로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유로화가 쭉 날아가고 나스닥이 빠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나스닥 인버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 나스닥 인버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니케이 인버스를 들어간 거죠. 왜냐면 니케이도 확실히 미국 증시랑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초에 딱 나타나고 있는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유동성이 유럽 쪽으로 이미 이동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 유동성을 한번 볼게요. 미국 내 유동성 지급준비금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보면은 끝자락에 올라갔죠. 제가 그 5년 정도 잘라온 건데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나스닥 저 8천만 원 들고 있는 거 팔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피곤해요. 진짜 너무 피곤해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피곤해. 제가 원래 낮잠을 아예 안 자거든요. 진짜 1년에 낮잠 자는 게 손에 꼽는데 이게 눈이 막 감겨요. 진짜 셧다운 되듯이
이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스닥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저거를 이제 걱정. 나스닥은 심지어 국장 중에도 움직이고 있고, 선물로. 그 다음에 미국장 열리면 미국장 열린 대로 트럼프가 입을 여냐 마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거 지급준비금 움직이는 꼬라지 보면은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저 나스닥이 저 지급준비금이 왜 올라갔냐? TGA가 빠지고 있어요. 이거 8천억 몇 억이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8천억 넘었었죠.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지금 방출되고 있어요. 지금 4천억 남아있죠. 그러니까 4천억 정도가 한 달 만에 빨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나갔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이렇게 올라갔고 미국 증시에는 그나마 유동성이 좀 있다. 대신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엄청난 플로우가 이탈을 해서 유럽 쪽으로 이미 넘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유동성의 블록 하나는 이미 빠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영래포 쪽에 지금 2천억 있는데 이거는 그냥 파킹 통장. 우리도 그냥 일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생각해 보면은 파킹 통장 3%짜리 있으면은 그냥 잠깐 쉬러 다니는 수요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그냥 파킹 통장 용으로 쓰는 용도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 2천억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0이 될 정도로 막 어디로 막 이렇게 빨려 나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방출될 수 있는 유동성은 거의 제한적인 것 같고, 그럼 영내포 빼고 보면은 TGA가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된 상태여서 국채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신규 발행은 안 되고 방출만 되고 있다 보니 유사 QE가 돼가지고 양적 완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거예요. 원래 3월 말 목표치가 QRA에서 발표할 때 8,50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4천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상. 4천억 원어치 지급준비금에서 원래 빠졌어야 돼요. 보세요, 지금. 3조 4천억이 지금 여기 쌓여 있는데 4천억이 빠졌어야 된다고. 이거 완전 개폭락할 뻔했어요. 근데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된 게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M2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잘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은 어느 정도 흘러나오는 거는 계속 있다. 근데 중요한 글로벌 유동성이 유럽으로 이동을 했고 TGA가 그나마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여기 채워놓지를 못해서 그냥 방출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것도 4월에 들어가면 소득세에서 다시 한번 납부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충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을 봤을 때, 요 S&P 500 봤을 때 제가 요거 전에 제가 요거 몇 번 보여드릴 때 요 갭 있죠, 갭. 진한 파란색이랑 파란색이랑 요 갭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되게 오버슈팅이 오버밸류가 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 요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요거를 갭을 만들어서 띄워놓긴 했는데 유동성이 나중에 가가지고 계속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이 돼야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유동성 말고 추가 유동성이 있어야 오를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기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미 큐티도 되고 있었고, 요게 좀 부담이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해소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위든 아래든 뭐 이렇게 딱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다릴 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물 한 모금만 할게요. 일단 4월 달에 4월 달에 호재로는 큐티 중단. 제가 큐티 이게 여기다 제가 중단이라고는 적었는데 뭐 국채 50억 남겨놨잖아요. 처음에 600억이었죠. 국채 600억에 저기 뭐야 MBS 350억 이렇게 해서 950억 맞겠죠? 예, 큐티 시작을 할 때 그게 이제 50억 남았잖아요. 그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미 저 TJ가 신규 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쌓고 못 쌓고 있는데 연준까지 국채를 던지면 시장 유동성이 빠르게 고갈될 것 같으니까 연준 쪽에서 먼저 선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 50억을 남긴 이유는 나중에라도 다시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끝 해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M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동성에 큰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뭐 MBS가 연준이 받아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보유하고 있는 MBS 채권은 전부 다 그러니까 만기가 장기예요. 10년 이상 남아있는 것들밖에 안 남았어요. 연준 그 포트폴리오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황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그러니까 롤오프 되는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뭐 150억 정도씩 롤오프 되는 건 뭐냐? 그거는 그냥 리파이낸싱 하려고 여기 거 채권 회수하고 돈 갚고 딴 데서 다시 리파이낸싱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M2는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MBS 채권을 뭐 롤오프 하니 많이는 그렇게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한도죠.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MBS 채권 만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체적인 리파이낸싱 아니고서는 실제로는 그만큼의 롤오프가 일어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유동성이 그러니까 흡출이 되고 있던 거는 오로지 국채 QT가 중요했던 거죠. 근데 그게 250억 달러에서 이번에 50억 달러로 대폭 감축이 됐으니까 요것도 사실 장기 금리 쪽에서는 유효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데 이거 다룬 사람 있어요? 이게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이거 계산해드렸잖아요. 1월 달에 QT 중단 조건이 이거 된다. 그래서 1월 달에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1월 달에 실제로 회의록을 까봤더니 QT 중단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중단이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중단이 됐다고 봐요. 이건 끝났다고. 저만큼 남겨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인플레가 오면은 좀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아예 끝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는 엄청 어렵단 말이에요. 시장에 충격도 많이 줄 거고. 그래서 그냥 50억 달러를 남겨놨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렇게 중단이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QT 중단된 부분이 유동성 쪽에서는 뭐 당연히 원래 지급준비금에서 200억 달러씩 빠져야 되는 부분이 예, 뭐야 감소가 된 거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뭐 당연히 좋죠. 4월부터 일단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근데 중요한 게 4월 달에 소득세 납부 때문에 지급준비금에서 TGA로 자금이 옮겨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악재. 그다음에 4월 시작부터 트럼프가 보편관세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악재. 그래서 저는 4월 달에는 증시에 뭔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선 조정이 꽤 있었기 때문에 10%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든 아래든 굳이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랫 방향으로 보이는데 이미 주가가 조정을 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인버스 찍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보험원 이사가 선임이 될 것 같아요. 부의장에. 부의장 자리는 금융정책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 뭐야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시장에는 유동성이 공급이 될 테니까 4월 달에 만약에 조정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요때 매수해서 5, 6월 뭐 요때까지 좀 홀딩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4월에 빠지는 거를 좀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득세 납부해가지고 TGA로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나오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월 동안에 쭉 소득세 납부하고 다시 방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TGA에서. 그래서 그거 좀 기다릴 수 있겠죠. 보편관세. 요게 문제죠. 관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불확실성이 리스크라고 보고 있어요. 뭐 누군가는 아마 리스크 해소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작 4월이 됐을 때는 뭐 별거 없네, 막 이렇게. 근데 저는 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저는 관세가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상반기에 수익이 괜찮았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악재는 부채 한도가 만약에 해자가 된다. 그러면은 요건 좀 안 좋겠죠. 근데 요 부채 한도 하려면 일단 감세 정책을 지금 이렇게 똘똘마리 패키지 법안으로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저 감세 정책을 따로 떼가지고 올렸어야 되는데 한 방에 똘똘마리로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감세 정책도 사실상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이죠, 엄청. 수익이 그냥 몇 프로가 그냥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세금 감면은 진짜 엄청 큰 혜택이에요. 이 뭐야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인플레는 좀 걸리적거리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호재랑 악재가 그냥 요 정도로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 4월 달에 조정되는 거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이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정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굳이 인버스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지급준비금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TG에서 방출이 되면서. 근데 부채한도 협상 타결이 생각보다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올해 중순까지도 좀 길게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벌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러분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매수 인증을 해요. 수익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제가 뭐 샀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게시물도 제 거 들어가면 다 올라가 있죠. 지금 뭐 샀다, 뭐 샀다. 어느 유튜브가 이렇게 해요, 솔직히. 근데 그건 이제 좀 자제할 거예요. 그 포지션 노출하는 거는. 이번에는 좀 상황이 너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포지션 공개를 한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상황이 안 좋을 때 좀 잘해요. 저랑 이제 함께 한 지 한 3, 4년 된 분들이 있을 텐데 항상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위기에 잘해요. 그래서 저랑 아마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많이 먹진 못해요. 항상 보면은. 많이는 못 먹는데 위기가 왔을 때 포트폴리오 관리 잘해가지고 디펜스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 많이 빠지거나 막 작년 8월 5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단톡방에서는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 진짜 막 역사의 한 현장에 있네. 막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많이 빠진 거 살 생각하고 막 그냥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해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익 인증은 막 수정할 수도 있고 사실 여러분 그 들어가 보면은 평단가 변경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야, 내가 지금 뭐 몇 프로 수익이 났다. 이거는 평단가 조정하면은 그냥 이게 끼워 맞출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매수 인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메신저 고를 때 그거 꼭 참고하세요. 나 얼마 벌었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막말로 제가 뭐 곧버스도 사놓고 레버리지도 사나요? 같은 1억 1억 사나요? 그럼 어차피 수익은 또 돈이 되겠죠. 근데 어차피 내가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니까 내 실력을 뽐내가지고 뭔가 돈 벌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쪽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야, 내가 곧버스 샀는데 나 이만큼 벌었다. 아니면 올라갔어. 그럼 레버리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평단가 조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 인증은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매수 인증을 하는 거예요. 매수 인증을. 그 김문송? 아, 그 형 이름 뭐더라? 그분, 그 리먼 브라더스 한국 대표 하셨던 그분. 그분도 보면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도 매수 인증 올려요. 나 이거 샀다. 이거 팔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그,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그 김준송 대표님인가요? 전 대표죠, 전 대표. 네, 아무튼 그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신저고, 그다음 박종현 부장님? 저도 직급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IBK 그 자산 관리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보면은 본인 포트폴리오 그렇게 공개해서 해줘요. 그래서 그냥 그런 분들 거 보세요. 그런 분들 건 좀 제가 신뢰 가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익 인증하는 거는 저는 사실 아예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걸 뭐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왜냐면 그게 바꿨을지 안 바꿨을지 잘 모르니까요. 남도 요것도 메신저를 고를 때 팁 중에 하나. 남도 요즘에 저는 김 전 대표님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저는 그거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분 거. 근데 제가 딱 하나 걸렸던 거, 그분 지금 포트폴리오 중에서 딱 하나 걸리는 거는 그분이 아마 원화 강세를 샀을 거예요. 달러 매도 포지션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봤던 거 중에서 제일 의아했던 거 하나.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 저는 원화는 오늘이 제일 비싸다. 항상 저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상반기에 수익이 좀 괜찮았는데, 그 이유가 그것보다 지금 들고 있는 거 8천 이거 들고 있는데 월요일에 아마 까치밥 한 3천, 3, 4천 남기고 다 정리할 것 같다. 제가 올해 성적이 좋았던 거는 비달러 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달러가 이미 너무 고점을 찍었다고 봐서 달러 외의 자산을 사고 싶었는데 그중에 마침 엔화가 되게 약세를 띠고 있었고 이때 158까지 막 찍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157엔에 사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N달러 환율이 보통 니케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요 기술적 지표로 4만과 3만 8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에다가 약세 157엔일 때 4만 근처에서 4만 포인트 근처에서 놀고 있어서 요때 매수해서 니케이 고퍼스가 수익이 2천 정도 났고 달러 비 달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되게 주요했던 건데 보시면 특히 최근에 3월 들어와가지고는 독일 쪽에서의 재정 정책까지 나오면서 라인스틸인가? 그 거기 있죠. 그 독일 방산업체. 거기는 두 배가 지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금융 정책도 22 쪽에서 되게 완화적으로 돌고 있었고 독일의 재정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었고 그러다 보니 유로화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유로화 강세는 달러 약세가 되면서 전 시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유동성 플로우가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 미국 내 유동성만 따로 떼고 봤을 때는 지급주 비급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로는 TGA 쪽에서 방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많이 저쪽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M2는 뭐 여전히 플러스 쪽, 양쪽에 돌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나스닥 쪽에 좀 미국 증시에 좀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던 요 포워드 EPS보다 오버슈팅 되었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다 해서 지금은 굳이 위든 아래든 어떤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미 조정이 빠른 속도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숏을 치자니 너무 빨리 내려왔고 그렇다고 롱으로 돌리자니 유동성이 계속해서 축소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유럽 쪽이 계속 재정 정책도 그렇고 막 금융 정책도 그렇게 돌고 있으면은 당분간은 유럽 쪽이 뭔가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유럽으로 넘어갔던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일단 지금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4천 정도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3억 정도가 그냥 아마 현금으로 놀 것 같아요. 4천 정도만 나스닥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4월 달에는 보면은 호재로는 QD 중단 정도. 미국채 400억, 200억 달러씩 그러니까 줄어든 거죠. 롤오프 되는 부분이. 그래서 요거는 호재. 근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유동성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를 소각하던 거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느는 게 아니라 많이 없애던 거를 덜 없애는 정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4월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특히 소득세 납부 때문에 TGA,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에서 TGA로 자금 이동이 이런 날 거고, 두 번째는 보편관세 4월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충격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4월에 조정이 온다면 5월에 기대할 수 있는 호재로는 보험원이사 선임, 요거 아마 은행 규제 완화되는 것 때문에 유동성이 또 풀릴, 그게 있을 거고, 아직 감세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미국 증시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부채 한도 해제되면은 TJ 쪽에서 흡출이 많이 일어날 거고 국채가 많이 발행이 될 테니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계속 잠재 악재로 끌려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은 4월 달에는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오면은 5월 달에 이런 호재들 보고 매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예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잘 했잖아요. 빠질 때 빠질 대로 먹고 반등할 때 반등할 때 먹고 다시 뭐 팔고. 근데 제가 솔직히 잘했는데도 댓글이 곧다우로 달리는 거 봐가지고 아 이게 너무 기분이 불쾌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게 막 공짜로 제가 막 이런 걸 해주니까 여러분 이거 공짜로 보고 있잖아요. 돈 안 내고. 나는 이거 맨날 밤새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데 그나마 뭐 멤버십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이 5천 원 내면은 40%, 30%가 구글에서 가져가고 10%가 수수료로 빠집니다. 결제 수수료로. 그게 60% 저한테 남거든요. 여러분 5천 원 내면은 저한테 3천 원 와요. 근데 제가 올해 수익 잘 났어. 잘 나가지고 200만 원 제가 후원 또 냈거든요. 200만 원.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 멤버십이라는 게. 여러분 3천 원이라니까요. 1000명이 내 거 멤버십을 해야 300만 원 들어와요. 저 그거 아니어도 저 단톡방에 있는 형들이 그냥 이렇게 계좌 이체하거나 막 후원해 주는 걸로 해도 그 정도 나와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야. 지금 나오고 있는 정도 나와요. 저 멤버십 하는 거. 근데 진짜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아니, 못할 때 사실 악플 다는 것도 불쾌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 이렇게까지 해주고 있는데, 공짜로 이 정도까지 해주고 있는데, 심지어 엄청 잘 맞추고 있어. 이 반등도 다 잡아주고 있어. 아, 근데 댓글을 저따구로 다는 거 보니까, 아, 이게 너무 멘탈 관리가 안 돼요, 제가. 너무 불쾌해. 아니, 잘할 때도 저런 걸 달고 있으면 어떡하나? 진짜.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냥 안, 오늘 영상이 마지막이에요. 한 달 정도는 그냥 멤버십으로만 올릴 거예요. 그 멤버십으로 해야 훨씬 편하게 올릴 수 있어요. 돈이 되는 정보는 예, 소수한테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돈이 되는 정보인데 다수가 알게 되면은 이미 돈이 되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멤버십으로만 한 달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짜 제가 그냥 너무 불쾌해요. 그걸 보는 게 내가 잘할 때까지 욕 먹으면은 나는 그거는 안 하고 싶어요. 내가 공짜로 이런 거 해주고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아무튼 네, 앞으로 영상은 그냥 그렇게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이게 호의가 자꾸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랑 나랑 자꾸 스탠스가 내가 생각한 스탠스랑 여러분이 생각한 스탠스랑 진짜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가끔 너무 좀 그냥 그래요. 그냥 고마운 거 아닌가? 나는 도대체 나한테 왜 뭐라고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그냥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냥 본인 의지잖아요. 이렇게 그냥 끄면 돼. 구독 취소 누르면 되고 끄면 돼요, 끄면 돼.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권한도 있고 실제로 그걸 끌 수 있는 손가락도 있고 끄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솔직히 상대를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예, 그냥 전체 공개 영상 안 올릴 생각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그냥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동성이 절대 막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길 데가 없어요. 그나마 보험원이사 선임돼가지고 뭐 은행 규제라도 풀어주면 새로 생기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유동성이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반등을 나스닥 반등하는 거를 좀 그냥 기회로 오히려 손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손실 나고 있는 분들은 이번 그냥 반등 왔을 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한 주, 아, 여러분이 이 영상 볼 때는 한 주가 시작하고 있겠네요. 네, 한 주 시작 잘 하시고 한 주 잘 보내고 한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